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6일 3대 지수는 코로나19의 확산 둔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국제 유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목요일 3만 명, 금요일 32,100명, 토요일 33,260명이었지만 일요일에 28,2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또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사우디와 러시아 및 미국 등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000만 배럴을 공동으로 감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폭락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의 경제 손실은 9.11 테러 때보다 3배 더 크다고 전했는데요. 3주간의 상점 폐쇄 등으로 3,500억 달러의 손실이 추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이날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3월 고용 추세 지수죠. 60.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5% 급격히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7% 넘게 올랐죠. 7.73% 올라 22,6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직전에 그 상승폭을 더 키워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보잉이 이날 17.5% 오르면서 다우지수를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7.33% 올라 7,91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7.03% 상승했습니다. 2,6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전거래일 종가보다 큰 폭으로 뛰어서 출발을 했고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날 유틸리티와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제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금 가격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1,7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3.6% 정도 선물 시장에서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05.2를 기록하면서 1,7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700달러를 장중에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1,700달러를 넘어선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오랜만에 1,700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 가격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죠. 일본도 9,900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자, 이렇게 그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보니까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존재를 하게 되고요. 금 가격도 이와 더불어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에 이제 종가가 기록이 된다면 오늘 금 가격이 1,700달러를 넘어서서 마감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넘게 급락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26.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밤 사이에 이 러시아의 국부펀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합의에 감산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그 감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2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이 국제 유가가 26달러로 거의 7에서 8%가량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사망자 수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미국에서도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인식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좀 완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를 했고요. 이 때문에 채권 금리는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10년물 채권 금리가 0.67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까지
시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1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00 위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움직임은 없지만 100.7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의장이 미국 내 2분기 GDP가 30%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Janet Yellen says second quarter GDP could decline by 30%. GDP가 30% 위축이 되고 실업률은 이미 12에서 13% 정도 도달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어제 실업률이 4.4% 달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희망은 가능한 한 빨리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V자형 회복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V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경제가 봉쇄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연준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주식 매입 허용을 제고해야 된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2분기 GDP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GDP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의 증가 속도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래트닝,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렇게 좀 평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목과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이 백악관 코로나 TF에서는 미국의 사망자가 정점 구간에 이번 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정점을 기록할 만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겠지만 미국의 병원들이 감염자를 돌보기 위한 인력과 물자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자, 로이터에서는 미국의 사망자가 지금 현재 10,000명을 돌파한 상태이고 이탈리아가 16,000명 그리고 스페인이 12,500명 이 수준을 거의 미국도 따라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TF팀은 공식적으로 이번 주가 입원과 중환자실 그리고 사망자 모두 피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워싱턴 대학교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전망 모델인데 워싱턴 대학교의 전망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정점을 기록하게 될 그 시점이 바로 8월 4일. 이 시점이 되면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약 8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지난주에 전망했던 게 12,000명, 지난주의 전망치에 비해서 12,000명 정도 감소를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델에 따르면 4월 15일에 되면 입원 환자가 피크를 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4월 16일이 되면 사망자가 정점에 다르게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시시각각 데이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계속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서 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의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화제가 되면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역효과를 보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불렸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지난해 12월 말까지 1,000만 명 수준이었던 이용자 수가 지난 3월이죠. 2억 명까지 폭증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솔루션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용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보안 문제가 잇따라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줌 폭격이죠. Zoom bombing attacks, 줌 폭격으로 불리는 무단 침입자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면서 화상회의에 무단 침입해서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인종차별적 발언 등 다수의 사례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9자리에서 11자리 숫자로 만들어진 고유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줌 프로그램이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
이용해서 또 페이스북에 회원 정보를 보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2명 회원도 정보가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문제로 줌 비디오의 주가는 오늘 4%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릭 유언이죠. CEO는 사용자의 범주가 넓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예측 불가한 방법으로 이용이 됐다고 설명을 했지만 주가 하락은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업은 바로 IB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궁금증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IBM의 새로운 CEO, 10번째 CEO가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CEO가 첫 번째 날에 인공지능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IBM의 CEO로 오르게 된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고객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채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스피드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전 세계에서 약 20%만이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생산성도 지금 현재는 약 4% 정도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크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과 비슷하죠. IBM도 역시 지금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95%의 직원들이 현재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된다면 IBM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까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IBM은 인공지능과 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CNBC에서는 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분명히 IBM에게 큰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겠지만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구글에 약간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는 2부에서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